그때 막 경연하고 이런 거 보면서 스카이캐슬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요. 조선판 스카이캐슬 맞아요. 같은 네, 과일쌤 붙여주고 약간 그 조선판 스카이캐슬이 아닌가. 이제 질문이 이제 시작돼요. 이제 시작했군요. 만약에 이혼이 가능했다면 왕이 후궁한테 이혼하자. 가장 먼저 이혼을 당했을 법한 후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황수건. 만약 드라마 설정에서 봤을 때 이왕이 자기가 원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황수건을 상대로 해서 네가 바람을 피우고 이제 간통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겠죠. 민법상 840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가 돼서 이혼을 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왕이 자기가 원해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혼해라 도저히 안 되겠다 시어머니한테 하야하게 재료를 주는, 한마디로 어머님 돌아가세요, 그냥 그만 있으면서 이제 저 세상 가세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혼을 강요한다 할까 유도해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중전을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면은 남자가 유하고 굉장히 자상하고 여자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주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럼 보통 시어머니 엄청 세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완전 백호랑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여하고, 이제 며느리가 자기 마음에 쏙 들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기 아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충돌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부 갈등을 몇 년 겪다가 이혼 소송을 해요. 남자 쪽에서 먼저. 그럼 이제 며느리 쪽에서는 이 이혼 소송은 우리 남편이 나한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시어머니가 나를 이 결혼 관계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소송이다.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봤던 케이스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막 이렇게 했었으면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시어머님이 그 재판 현장에 오신 거예요. 며느리한테 삿대질하면서 고함 지르고 막 난리를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 모습을 판사가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 이혼 청을 기각시켰죠. 마마보이의 이혼 소송을 해소시키고 이제 이 며느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혼인관계를 뭐 유지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봐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박이네요. 대박이죠. 네. 그럼 여기서 보시죠. 만약에 일부 다처제가 아직까지 가능해요. 중전과 황수건 변호사님을 찾아서 누굴 변호하시겠습니까? 둘 다 왕이랑 둘 다. 이혼하고 싶다? 둘 다 선임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혼인관계 정리하고 이 사람도 혼인관계 정리하고. 그러니까 뭐 황수건과 중전이 왕하고 이혼하겠다고 둘 다 찾아오잖아요. 중전하고 황수건 둘 다를 우리가 맡아가지고 임금 하나를 상대로 해서 싸우면 되는 부분이니까 황수건과 중전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만 되지 않으면 둘 다 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황수건과 임금의 싸움에서는 황수건은 막 중전과 임금과의 싸움에서는 임금을 맡게 되면 그 첫 번째 소송에서 알게 된 비밀을 뒤에 소송에서 더 유리하게 활용하게 되면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임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니까 이 임금과 이혼하고 싶은 사람 우리 사무실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많이 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금 파악 완료 이렇게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단체 소송. 진짜 소송. 소송처럼. 피고 1부터 30까지 있어. 이프죠 이프. 만약에 왕과 그 후궁들이 이혼을 하게 된다. 후궁들별로 유책 사유가 있다면 중전부터. 중전은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아까 사회 걸렸잖아. 네. 중전은 굳이 한다고 하면은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조 의무가 있어요. 대소사를 결정할 때 협조 의무에 따라서 서로 같이 대화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세자를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남편과 가치관이 달랐잖아요. 의사소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결정을 혼자서 했다? 치료하고. 그런 부분들이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까 혼인 계속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부각시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니까 심각하네요. 심각한 유책 사유인 것 뭐든지 같아요. 가지고 오면 심각한 문제. 그다음 또 두 번째 황귀인. 황귀인은 뭐 빼박이죠. 840조 1호로 가가지고 바람 피웠다. 그리고 남의 아들을 친자라고 믿게 만들고 한 20년을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생긴 아이인데 우리 아이인 것처럼 속여서 결혼한 경우 혼인하고 나서 생긴 거니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혼 사유가 되는 거고, 아이와 관련해서도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양육해야 될 의무도 생기고
상속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혼 소송이랑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에서 두 건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건입니다. 다음은 고기. 고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동학대. 나도 생각했는데. 신속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어. 심약한 아이인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가 세자가 되려고 경연에 참여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나름 최선도 다했어. 근데 애가 이제 거의 탈진 상태가 돼서 왔는데 엄마가 여기 온 거 비밀로 하고 그냥 가라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애 모질게. 탈진이라 쓰러지고 막 너무 엄마가 푸시가 심하니까 나중에는 자살까지 시도하잖아요. 교육관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거죠. 남편과 나와 교육관이 일치해서 양육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상의를 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이고 자녀에 대한 태도 자체가 아동복지법 위반,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동학. 그래서 제가 왕이라면은 일단 와이프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고 또 교육관이 맞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과 신뢰 파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두 건. 마지막 네 번째. 태소용은 잘못한 거 없는데. 딱히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보건부분이 자기도 왕이 되고 싶다고. 태소용은 대비한테 가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맞아요. 법을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태소용은 성남대군이 중전이 왕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혼외자다라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고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했죠. 조선시대에서는 질투가 칠거지하게 당하잖아요. 질투를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혼 사유가 되죠. 조선시대법에 의하면 이혼 사유가 돼요. 그렇네요. 조선시대법과 이렇게 꽤 차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명예훼손 형사고소도 하면서 이혼 소송 이렇게 같이 가면 네. 결국엔 되네요. 결국엔 또 두 개가 됐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네, 그래야지 효과적이에요.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어요라고 하게 되면은 그 형사 고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참고해서 보시면서 참작해서 위자료 판결을 하시기 그쵸. 때문에 네. 이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혼 소송도 많이 하지만 사실 형사 고소 사건도 네,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많아요. 아동학대 사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이혼 소송 할 때 진짜 이혼 소송만 알아서는 전략을 쉽게 짜긴 어렵죠. 이혼 소송 1년 해가지고 그런 경험치가 나오고 그걸 하실 수 있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저거 한 때문에 10년은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나다. 근데 합혈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합혈법. 그 친자 확인. 성남대구는 중전이 혼외자로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위 확인을 위해서 친자 검사를 하죠. 친자 검사 방법이 합혈법. 합혈법이 뭐죠? 이제 그 아버지와 아이의 피를 이제 물에 동시에 떨어뜨려가지고 피가 합쳐지면은 친자 관계가 맞다. 안 합쳐지면은 아니다. 근데 진짜 합혈법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현대에 와서 있는 건가요? 그거 실제로 있는 거죠. 피 5개 동물이랑 이렇게 피 그런 방식으로 네. 했었는데 현대사회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슈룹이 진짜 재밌는 게 가족법과 관련된 쟁점 진짜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군이 나오는데 초월이라는 여자하고 사이에서 임신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쟁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한대군이 이민지를 해주었으니까 참 다행인 거죠. 부자지가 생기, 부양 의무, 상속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거 진짜 보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언제나 법 생각 중이신. 법 생각뿐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뭘 찍어야 되나? 컨텐츠 생각보다. 컨텐츠 생각. 약간 창작의 고통. 맞죠. 맞아요.